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난알아요의 난생 이청입니다. 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저도 빨리 영상을 많이들 원하시기에 좋은 정보 올리려고 빨리 찍으려고 했는데 저희 농장 또한 이번 태풍 피해에 피해갈 수 없어갖고요. 태풍 복구하느라고 그날 아마 태풍 오는 날 한 8시간, 9시간 동안 굉장히 직원들하고 온실에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비닐도 날아가고 나무도 쓰러지고 유리도 깨지고 해서 복구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태풍 피해 입으신 농가분들 또한 다른 분들 복구 잘 하시고 또 어떤 이번 태풍이 피해는 입었지만 또 열심히 살라는 어떤 계기로 생각하고 다 같이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저희 그 농원 카페에서 저기 들판에 벼들이 익어가는 모습 그런 풍경을 담으면서 찍으려 했으나 저희 장비가 미약해서 여광 때문에 못 찍고 또 실내에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내년에 예쁜 꽃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막시라리아, 효향란과 호접란에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고 나머지 난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시라리아죠. 막시라리아.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꽃이 없으니까. 이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향은 남미 쪽이죠. 에콰도르 쪽이고 고산지대에서 자라고 참 신기한 게 잎은 동양난처럼 이렇게 선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다음에 벌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브가 있고 이 벌브가 영양분도 저장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복덩어리 같이 생겼죠. 복주머니처럼.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지금부터 제가 요즘 다른 분들 찍은 영상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분들은 막시라리아 꽃 보는 법하고 무조건 말리세요 라고 했는데 절대 안 되죠. 말리는 거는 방법은 아니고 이거 말리는 게 아니라 이제 겨울 들어서면서 물을 아무래도 적게 먹으니까 당연히 물을 적게 주는 건 있지만 말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자칫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막시라리아 여기 보시면 새순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아직은 이렇게 벌브가 형성이 아직 안 됐어요. 이렇게 순만 올라왔죠. 이게 쭉 올라와서 이게 언제부터 이게 지금 약간 통통해지죠. 이렇게 통통해지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온도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얘가 아주 이렇게 통통하게 됩니다. 이게 통통하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달 정도 11월 중순에서 빠른 분들은 늦은 데는 12월 말까지 해서 계속 이렇게 통통하게 자라죠. 근데 과연 내년에 어버이날쯤이죠. 4월, 5월 경에 꽃이 필 텐데 그때 꽃을 많이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햇빛을 충분하게 보게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물을 놔뒀을 때 막시라리아 주변에 다른 식물들이 이렇게 가깝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깝게 있고 또 이렇게 가깝게 있으면 햇빛을 고루 못 받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햇빛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이미 봄쯤에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비료를 줘도 뭐해도 지금 맷송이 필 애들은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햇빛의 양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단독적으로 빛이 충분히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막시라리아는 어떻게 해서 화합 분화가 형성이 되냐면요.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해봤는데 또 국립원예특작가원에서 한 박사님도 이걸 연구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보니까 일단은 지금부터 무조건 베란다가 있는 가정에서는 베란다로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고 베란다가 없는 가정에서 확장한 아파트 같은 경우죠. 확장한 아파트에서는 최대한 창가 쪽으로 가까이 둬서 밤에 온도가 떨어졌을 때 온도가 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율을 봤을 때 제가 보는 건 어떻게 되냐면 밤낮 온도차가 10도에서 15도 정도 차이가 나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가정에서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베란다로 내보낸다. 지금부터 내보내서 충분한 햇빛을 받고 온도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럼 과연 언제까지 놔두냐? 거기서 내가 베란다에 식물을 많이 키운다. 그래서 식물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많이 키워서 우리는 베란다가 얼지 않는다. 0도 이하로 안 떨어진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베란다. 내년 봄까지 5월까지 계속해서 베란다에 놔두면 자연적으로 개화를 5월 달경에 개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많이 달리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꽃을 빨리 보겠다. 아니면 베란다가 식물이 없기 때문에 얼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 식물은 막시라리아는 0도까지도 견딜 수 있고 잠깐 동안은 영하 1, 2도까지 떨어지는 거는 무방하나 잘못하면 얼릴 수 있기 때문에 외기 온도가, 그러니까 바깥의 온도죠. 바깥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베란다에 두시고, 그게 제가 작년에 서울 기준으로 검색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11월 20일 경에 영하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럼 11월 20일 경 정도까지는 베란다에 놔두고 그 이후에 다시 실내로 들어오면 제가 볼 때 3월 말에서 4월 경에 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베란다에 두신 분들은 그거보다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늦은 5월 경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내놔서 밤낮 온도 편차를 유지하고 몇 도까지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실내로 들어와야지 꽃을 볼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막시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재배하고 있는 호접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호접란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위로만 자라는 단경성 난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 자라죠. 위로만 계속 자라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안 되죠. 농가에서는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룸이 있기 때문에 호접란은 25도 정도 선이에요. 25도 정도 선 이상이면 꽃을 안 보고요. 계속해서 자라요. 나는 꽃을 보기 싫어. 아니면 꽃을 한 번에 20송이, 30송이 달고 싶어. 그래서 계속 키우는 겁니다. 55도 이상으로 계속해서 키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잎이 크게 자라고 입장이 많아졌을 때 내가 저온으로 보내면 꽃을 많이 달리죠. 하지만 가정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개화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호접란을 내년 봄쯤에 꽃을 보시려면 지금이 딱 기회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도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베란다로 내보내서 호접란은 25도 미만으로 야간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저온 감응을 하기 시작해서 화합분화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꽃을 펴야 되는 시기구나 하는데 그 시기가 제가 볼 때는 45일에서 2달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가정에서는 이것도 똑같이 베란다로 내보내고요. 내보낸 다음에 외기 온도가 5도에서 외기 온도입니다. 외기 온도. 실내 온도가 아니라 외부 온도가 5도 정도 떨어지면 아마 베란다는 10도 이상일 거예요. 10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바깥에 놔두는 거죠. 베란다에. 이게 달력에 체크해 놓든지 아니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셔갖고 그 정도 돼서 외기 온도가 5도 정도 떨어졌다. 영상 5도입니다. 5도 정도 떨어지면 그 다음에 실내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하면 12월, 1월 달쯤에 꽃눈이 살짝 비치기 시작해요. 쭉 자라서 내년에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개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호접란에서 꽃 보는 거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이거는 이제 긴기아님이라는 품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역풍란, 가정에서 많이들 키우시는 거죠.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 이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가정에서 많이 키우시기 때문에 이거 꽃 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먼저 보여드린 두 종류보다 이 세 종류는 조금 더 저온에 가능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베란다에서 계속 키워도 얼지 않고 잘 키울 수 있고 꽃도 볼 수 있는 품종이긴 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베란다에 꽃이 없기 때문에 얼음이 올 정도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지 않고 꽃이 좀 있고 베란다에 키우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베란다에서 키워야지만 봄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요. 그리고 얘네들은 0도까지는 견디기 때문에 0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실내로 들어오면 이제 꽃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인데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덴드로비움인데, 많은 분들이 덴드로비움이니까, 이게 석곡 종류죠. 덴드로비움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덴파레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덴드로비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덴드로비움 노빌 타입이라는 게 있고요. 덴드로비움 하와이안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를 덴파레, 태국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하와이에 가도 그러면 이렇게 춤추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춤추는 분이 목걸이 이렇게 걸어서 하는 거 있죠. 빨간 꽃 있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식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빨갛게 꽃, 이렇게 접시 같은 데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꽃사지를 쓰는, 그건 덴파레는 덴드로비움 개지만 하와이안 개예요. 그래서 꽃이 옆에서 피는 게 아니라 위로 길게 올라와서 피죠. 얘네들은 굉장히 고온이에요. 고온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온을 두지 않고 굉장히 그냥 원래대로 실내에서 계속 키우면 꽃을 볼 수 있는 애들인데, 그거를 착각하시고 저온을 주면 자칫하면 죽일 수가 있겠죠. 왜 덴파레라고 하냐면 원래는 덴드로비움인데요. 호접란이 팔레놉시스예요. 그래서 덴드로비움인데 꽃이 꼭 팔레놉시스가 생겼다. 그래서 줄여서 덴파레,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PD님이 자막으로 이렇게 소개를 또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그 중에서 노빌 타입, 그러니까 덴드로비움 중에서 이렇게 옆에서 피는 애들이 있어요. 옆에서 나온 애들이 이제 주로 저온이에요. 그래서 이런 품종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베란다에서 꾸준히 키우든가 0도까지 놔뒀다가 들어오면 꽃을 볼 수 있는데, 실내에서 계속 두면 절대 볼 수 없고, 대부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키우긴 잘 키우는데 꽃을 진짜 못 봐요. 그러면 종류마다 틀리지만 대부분 긴기아늄이나 덴드로비움 계통, 석곡 계통, 풍란 계통을 실내에서 그냥 계속 오냐 키우고 저온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꽃을 볼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되죠? 그런 분들은 촉만 계속 많이 나오죠. 촉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꽃 보기는 좀 어렵죠. 그거는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덴드로비움 계통은요, 잎이 안 떨어지는 품종도 있지만 주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야외에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되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노랗게 되면 자연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갑자기 키우시다가 덴드로비움 계통을 키우시는데, 아니면 석곡 계통을 키우는데 갑자기 잎이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 얘가 잎이 나중에 다 떨어져요. 대부분 다 떨어지고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줄기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죠. 이런 식으로 앙상하게 나오면 큰일 났나 보다, 죽었나? 버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절대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개화하기 위해서 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잎을 이렇게 보기 흉하면 이렇게 따주면 돼요. 이렇게 따줘도 전혀 문제 안 되고, 그럼 그 자리에서 꽃이 쭉 나와서 내년 봄에 3월에서 4월경에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다른 거 말씀드리면, 난이 워낙 종류가 많아서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품종별로 개화하는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류가 이제 대부분 알고 있으면은 꽃을 보실 수 있는 거고, 기타 카틀레아 이런 종류들이 있죠. 이제 주로 또 카틀레아 많이 키우니까 카틀레아, 또 파피오페디룸, 이런 품종들은 굳이 저온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너무 세도 안 되고요. 꾸준하게 햇빛을 오랫동안 많이 볼 수 있으면 시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가을에 피는 품종이다 그러면 가을에 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봄에 피는 품종이다 그러면 봄에 피는 거고요. 그 시기가 되면 무조건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온 처리나 이런 처리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물 주는 법. 또,
아까 보니까 그 다른 영상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말리면 꽃이 나온다 그러는데 예, 말리면 꽃이 나오죠. 죽기 전에. 물론 특이한 몇 가지 품종은 많이 말려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긴 하지만 저는 보통 집에서 내가 정말 그 프로고 매니아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 물 관리가 계속 그 어떤 이 화분에 적정 수분을 염두에 두고 물 주는 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5분 이상 담궜다 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 주는 거는 베란다에서 계속 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 5도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물이 잘 안 말라요. 그래서 보름에 한 번, 20일에 한 번, 때로는 이제 거의 이제 저온이 되면 수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한 달도 안 주고 물을 안 준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실내에서 재배하는 거는요, 그런 거 신경하지 마시고 쓰지 마시고 꽃이 피나 안 피나, 꽃대가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이 일주일 주기로 물 한 번씩 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건 좀 있어요. 꽃이 저희가 이제 난을 키우다 보면 이상하다, 물을 줬는데 이렇게 빨리 말랐지, 이런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요, 꽃이 피기 시작하고 이제 막 꽃이 올라오죠. 올라오고 필 때는 물이 좀 말라요. 일주일에 한 번 주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관찰하셨다가 3, 4일 간격으로 꽃이 펴서 있는 동안은 그렇게 잠깐 관리하시는 건 좋으나, 굳이 뭐 겨울이 다가온다 그래서 물을 뭐 아예 말려야 됩니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시레 같은 경우나 긴기아늄 같은 경우, 덴들비움 노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달, 두 달 안 줘도 겨울철에는 이렇게 잎이 마르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줄기가, 그러니까 벌브가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는데, 막시라리아 같은 경우 만약에 계속 말리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 이렇게 통통했던 애가요, 완전 이렇게 납작이 돼갖고 오징어처럼 돼요. 그러고 꽃이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죠? 그거는 꽃을 내가 피우고 싶어서 피운 게 아니라,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내 자손을 좀 남겨야지 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하지 마시고, 저희가 오늘 드린 말씀대로 하시면 꽃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물 관리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호접란과 긴기아늄, 또 기타 여러 난에 대해서, 꽃 피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또 실수를 했네요.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네, 화이팅!